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세 번째는요. 부여부터 사망까지 초기 국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 기본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요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를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책화나 무천은 동해라는 나라에 해당되고 부경 동맹은 고구려에 해당되고 각 나라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이 표에서 제가 이 표를 괜히 만들 게 아니라 이 줄까지 다 맞춰놨는데 특히 요 각 나라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줄 있죠. 여기에서 시험에 거의 80%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두 줄이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리고 이제 시험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제천행사가 이제 잘 나오거든요. 이 제천행사를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걸 앞글자를 따서 코드를 하나 따놨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나중에 또 할 건데, 확실하게 외워야죠. 동무와 고동을 부영부영 까먹었다. 동무와 고동을 부영부영 까먹었다. 자, 이게 왜 이런 코드가 나오는지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면 이 표를 외우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기본서 9페이지 보시면요.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 주제 4부터는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울 건데 부여부터의 요 사망까지의 이 나라와 우리가 그 삼국의 한번 차이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석기 시대는 시족 단위의 사회라 그랬죠. 시족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가족 또는 가족 친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어떤 시족이 살고 있으면 근처에도 다른 시족들이 살고 있겠죠. 그러면 요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은 어떻게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게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집니다. 요렇게 시족들이 합쳐진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족이라 그래요. 부족. 어떠한 마을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족의 장을 뭐라 그러냐면 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이런 부족들 간의 정복 활동이 일어나서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을 정복해서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같은 크기의 부족들, 둘 다 같은 크기의 부족들이면 서로 전쟁하면은 둘 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협조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군장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부족들이 합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군장들이. 근데 왕은 없어요. 왕은 없어. 이런 군장 국가의 단계에 있었던 국가가 옥저동해고 이제 이 군장들 중에서 왕을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은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면 되냐면 왜 반장 뽑죠. 그러니까 반장 정도야. 반장 정도. 반장은 힘이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최고지. 선생님이 힘이 있지 반장은 그렇게 큰 힘은 없죠. 그러니까 반장격이에요. 그래서 요 왕은 왕의 지역을 다스리고 군장은 자기의 지역은 이렇게 서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없는 거죠. 왕의 통치력이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요 부족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거. 그랬는데 이제 고대 국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왕의 힘이 세져 가지고 이 군장들이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왕은 여기 연맹 왕국에서는 반장이었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담임 선생님, 좀 더 힘이 세면 교장 선생님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장들은 어떻게 자기 지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가 돼서 중앙 귀족이 되거나 관료화 또는 지방에 있으면 그 지방의 호족화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지금 부여부터 사망까지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군장 국가에 머물렀고 부여, 고구려, 사만은 연맹 왕국이에요.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고대 국가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가야 있죠, 가야. 가야는 학자들이 연맹왕국이나 고대왕국이나 좀 다툼이 많은데 가야도 연맹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오늘 핵심 주제 3은 요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 국가에 대해서. 자, 다시 기본서 9페이지 가자고요. 자, 네모 1번은 제가 드린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여부터 사망까지의 요 나라의 위치를 알아야 돼. 왜냐면 시험에는 이렇게 줘요. 여기 부여를 안 주고 여기다 가. 여기다 이거 지우고 나 이렇게 줘놓고 다음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나라의 위치를. 그래서 제일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부여가 있습니다. 부여. 부여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밑줄. 숭화강 유역. 밑줄. 숭화강 유역. 왜냐하면 시험에 숭화강 유역에서 건국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요건 알아요. 근데 나머지 나라는 뭐 고구려는 졸본 지역이다, 옥저는 한경도, 동해는 강원도다, 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숭화강 유역의 부여만 알면 돼. 이 글로 나타낼 때 글로 알아야 될 건. 그 다음에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붙어 있죠. 왜냐하면 부여의 이민족이 세운 부여의 그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구려. 여기 졸본이 있어요. 졸본에서 세웠고.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요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옥저하고 동해하고 이 위치를 좀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옥저, 요 고구려하고 옥저하고 서로 붙어 있어. 왜냐면 고구려는 사위고요. 옥저는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붙어 있어야지. 부부간에. 다시 고구려하고 옥저하고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왜냐면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고구려는 대릴 사위제가 있어요. 대릴 사위제. 소옥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요 소옥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옥저는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내 사위 고구려하고 며느리 옥저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옥저 밑에가 동해예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가까운 거는 옥저고 그 밑에가 동해구나.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소위 이게 일타양피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라 위치도 외우고 고구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옥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까지 이렇게 같이 외우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 같이 외워야지 더 잘 외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밑에 사만이 있는데 마한, 변한, 진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변한이에요. 변한. 왜냐하면 요 변한은 뭐가 생산이 되냐면 철이 생산이 돼가지고요. 철이 생산이 돼가지고 요걸 낭랑 그리고 왜 수출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 자리에 나중에 가야가 들어서거든요. 그럼 가야에서도 똑같이 철이 나겠죠. 그 자리를 가야가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가야에서도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 변한 자리는 알아야 돼.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외우세요. 마한, 변한, 진한. 이게 입에 딱 붙어. 마한, 변한, 진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제일 북쪽에 뭐가 있다? 부여가 있어. 근데 부여는 어디 위치라고 말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어디? 숭화강 유역. 그 다음에 부여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고구려가 부여하고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고구려가 사위예요. 우리 사위. 대릴사위. 소옥제. 그 다음에 며느리가 그럼 사위의 그 아내인 며느리는 어디 있어? 옥저에 있죠. 옥지. 왜냐면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 요거. 그 다음에 옥저 밑에가 동해.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사만인데 사만 중에서 마한, 변한, 진한으로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 변한이라 그랬죠. 여기서 뭐가 생산돼? 철이 생산된다고요. 그거까지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지도 위치가 중요하다고 위치만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외우셔야지 위치가 확실하게 외워집니다. 오케이. 자, 기본서 10페이지 부여 보겠습니다. 자, 1번 개요에서 쌍괄호 1번, 2번 안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쌍괄호 3번 보면은 반농, 반목이라고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업만큼 목축도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부여가
평야지대에 자리를 잡았는데 평야지대니까 농사도 잘 됐죠. 근데 거기 초원과 숲이 있어가지고 목축과 사냥도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농사만 한 게 아니라 목축과 수렵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사출도 보세요. 사출도의 이름이 왕별. 사출도가 뭐냐면 자 우리 대한민국은 8도가 있죠. 8개의 도가 있잖아요. 부여는 4개의 도가 있었는데 그 도가 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4개의 지역인 출도를 각각 이름을 자 밑줄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각각 다스리고 있었다. 시험 출제집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목축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보세요. 마, 말, 우, 소, 저, 돼지, 구, 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요 가는 뭐냐면 유목민들은 우리 왜 징기스 칸 있죠? 칸이 사실 요게 요 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가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넷이서 왕이랑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5개의 부족, 왕까지 포함해서 5개의 부족이 요 부여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오부족 연맹체라고도 불러요.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험에는 그냥 뭐가 나온다? 사출도는 부여인 거예요. 사출도 부여. 그래서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각각 다스리고 있어. 이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어디에 속한 거야? 부여라고. 사출도 부여.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게 요 제천 행사 있죠. 제천 행사. 요 별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천 행사가 뭡니까? 수학 어떤 뭐 농경사회에서는 수학을 하거나 이렇게 수렵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냥이 잘 되거나 그랬을 때 하늘에 감사 지내면서 술 마시면서 노는 거죠. 그게 이제 제천 행사인데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도 알아둬야 돼요. 영고. 부영. 이따가 앞글자 따서 다 외우게 해드릴게요. 영고인데 부여의 제천 행사의 이름은 영고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사만이라던가 아니면 동해라던가 고구려는 다 10월에 합니다. 10월에 거기는 이제 그 곡식을 수확할 때 수확철에 제천 행사를 하는데 부여는 아까 그 수렵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 사냥이 되게 잘 돼요. 겨울에. 왜냐면 겨울이 되면은 짐승들이 도망갈 때 눈 발자국을 남기죠. 그리고 겨울에는 숨을 데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이 잘 되기 때문에 12월에 제천 행사를 했다는 거. 요거 12월에 하는 건 부여밖에 없어요. 요거 다른 데는 다 10월이에요. 10월. 자, 그래서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왜 12월 달에 하냐면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1번, 2번보다도 그냥 12월에 영고는 부여 거야. 이게 중요해요. 12월에 영고는 부여 거야. 뭐 내용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2월에 하는 제천 행사 영고는 부여 거다. 부영. 자, 그 다음에 일책 12법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 별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일책 12법.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책이 뭔 잘못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훔친다고 보시면 돼.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거를 훔치면 12배로 갚아야 돼요. 12배로. 한 사람이 뭔가 하나 잘못했어. 뭔가 훔치면은 12배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일책 12법이라는 자, 별을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은데 우리 시험에는 일책 12법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요 문장으로 나와. 요 문장.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갚는다. 이 내용으로 나오지 일책 12법이란 이름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장은 뭐냐면 순장은 왕이나 귀족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같이 묻어. 왜냐하면 저승에 가서 너 혼자 살면 불편하지.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있던 신하들이나 부하들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잘 살아오고 묻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시나 노비들을 껴묵거리가 뭡니까? 같이 묻는 거야. 같이 그 시신하고 같이 묻는 거. 무슨 귀금속이나 그런 것들 함께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순장.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는 이거는 뭐냐면 형이 죽잖아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같이 살아요. 왜냐면 이 형수가 형이 죽죠.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이나 형의 가족들을 다시 형수가 자기 친정으로 데리고 가면 이 죽은 남자의 가족인 시댁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재산의 손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노동력이었어. 재산이었다고.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가 형의 재산이나 형의 자식들, 심지어는 이 형수가 다시 친정 쪽으로 돌아가면 이 형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이 시댁에서는 그 재산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하게 어떻게 해요? 너 못 가. 동생하고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였다. 요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금화신화는 우리 시험에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요거 한번 보자고요. 부여왕인 헤브루가 개구리 모양의 아이인 금화를 발견해서 아들로 키웠어요. 키우고 금화가 훗날 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헤브루가 말 타고 가다가 말이 갑자기 어떤 바위 위에서 막 우는 거야. 안 가고. 그래가지고 바위를 들었더니 개구리 모양의 빛나는, 금처럼 빛나는 개구리 모양의 애를 이렇게 양자로 삼았죠. 그래서 이 금화가 훗날에 헤브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건 요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금화 왕이 하백이란 놈이 자기의 딸인 유하 부인을 얘를 쫓아냈거든요. 이 하백의 딸이에요, 유하 부인이. 근데 금화 왕이 유하 부인이 울고 있는 거를 걷어들여서 자기랑 같이 살았는데, 유하 부인의 겨드랑이에서 알이 나왔어, 알이. 그래서 이 알에서 나온 애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동명성왕인 주몽. 옛날에 주몽 드라마도 있었죠? 그 주몽이 유하 부인의 겨드랑이에 알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금화신화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야? 부여에서부터, 부여의 이민족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그 고구려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요 금화신화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따 보겠지만 여기에다 가로치고 어디 왕이야?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 틀렸겠죠. 그죠? 이 신화를 뭐 딸달 외우지 않는 한. 근데 이 신화를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요 부여의 이민자들이 만든 국가구나라는 걸 요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여 뭐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부여는 사출도, 그죠? 사출도 영고가 12월에 열리고 일책 12법, 순장, 형사취수제가 있었어까지만 딱 기억하면 돼. 부여는. 아셨죠? 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구려. 자, 요 개요에 보면은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이 고구려의 주몽이 부여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졸본 지방의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가 산악지대야.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주변 작은 나라들에 쳐들어가가지고 약탈. 그래서 공물을 취했습니다. 정복하고. 요거. 그러니까 소위 약탈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는 부여와 굉장히 그 제도가 비슷한 게 많았는데, 일단 부여도 5부족 연맹체라고 그랬는데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예요. 우리 부여는 왕, 그 다음에 마가, 저가, 우가, 구가 이렇게 5개였었잖아요. 고구려는 자,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걔는 무슨 부 이렇게 5개의 연맹체로 구성이 돼 있네. 이거하고 또 우리가 부여에서 형사취수제하고 일책 12법 있었죠. 고구려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형사취수제나 일책 12법이 나오면 그냥 별말 없으면 부여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제가 해설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 2번 서옥제 왕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대릴 사이즈인데 서가 사위 소자고 옥이 집 옥자예요. 그러니까 사위의 집이라는 얘기죠. 자, 1번 밑줄. 신랑이 혼인하기로 한 신부의 집 근처에, 자, 여기 신부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위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살아요. 누구하고? 그렇죠. 여기 사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려온 신부하고 둘이 같이 사는 겁니다. 살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위가 이 근처에서 같이 신부랑 사는 이유는 신부를 제게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요 신부 집에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 기간이라는 대체로 이 두 부부가 낳은 자식들이 장성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이제 남자 집으로 가는 거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게 서옥제. 시험에 고구려 서옥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맹, 요것도 별표. 고구려는 동맹이에요. 고동. 요거 외우게 해드릴게요. 10월입니다. 10월. 12월은 부여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요 동맹 제천 행사를 할 때, 자, 요거 우리 기출문제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알아두세요. 국내성이 어디냐면 이 졸본에서 국내성 쪽으로 도읍을 옮겨요. 고구려가. 동쪽에 있는 큰 굴인 국동대열. 자, 뭐 이름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 희한한 이름의 대열이 큰 굴이란 뜻이죠. 나라의 동쪽의 큰 굴에서 주몽과 유화부인이 주몽 엄마죠. 그죠? 그래서 요 둘의 제사도 지냈더라.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튼 동맹은 고구려 거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약탈 경제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곡식을 저장하는 작은 창고를 드 창고, 부경. 부경은 창고예요. 창고.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회인데 여기서 가가 여기 보면 자 밑줄 상가고추가 가가 유목민족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우리 아까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저가였잖아요. 근데 이 고구려도 아까 소르부, 게르부 뭐 이런 5개의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들의 군장이 상가고추가였어요. 상가고추가. 그러니까 이런 제가회의의 제자가 모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제가회의예요. 제가회의. 그래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제가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상가, 뭐 고추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얘네들 각각 얘네들이 그 연맹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다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왕이나 상가, 고추가들이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면 요 밑줄 사자, 조이, 선인 이런 관리들, 신하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이름도 알아두셔야 돼요. 사자, 조이, 선인. 사자, 조이, 선인이 어느 나라 관료예요? 고구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 사자, 조이, 선인.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고구려 정리 한번 해볼까? 외울 거. 그냥 여러분들 내용은 그냥 듣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서옥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옥제. 그 다음에 고구려는 뭐예요? 고구려는 동맹이었죠. 동맹. 제천에서 동맹. 그죠? 그 다음에 부경이라는 식량 창고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제가회의를 했어. 제가회의. 그 다음에 사자, 조이, 선인. 요것도 알아두시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가회의가 부여도 마가우가 저가 있었죠. 부여도 사실은 제가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회의는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고구려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12페이지 옥저 보겠습니다. 자, 요 개요에서 보면 그냥 뭐만 보면 되냐면 옥저는 고구려의 압박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옥저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옥저하고 동해 옆에 고구려 있죠. 고구려. 이 고구려가 아까 소국을 정복해서 공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약탈 경제. 옥저하고 동해는 그래서 이런 고구려에게 공물을 바치느라고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옥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왕별,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아까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옥저 옆에 고구려 있죠. 고구려는 아까 서옥제, 이거 사위하고 관련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의 아내인 며느리는 요 옥저에 살았어. 옥저에. 옥저, 민며느리제 옥저입니다. 요 위치하고 같이 외우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옥저 하면은 대부분 다 민며느리에서 나오는데 이 민이 뭐냐면요. 민머리. 민머리가 대머리란 뜻이 아니에요. 민머리는 뭐냐면 민머리의 반대말이 쪽진머리야. 쪽진머리. 쪽진머리가 왜 여자들이 좀 그 성장하고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모아서 비녀 같은 거 이렇게 뭐 꽂잖아요. 그거를 쪽진머리라고 하는데 쪽을 안 줬으면 민머리라는 건 되게 어리다는 얘기죠. 여자가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를 남자 집으로 데려와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이제 지참금을 남자가 여자한테 지불하고 자기 신부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밑줄. 자, 아무튼 민며느리제 왕별. 결혼을 전제로 어린 여자를 뭐로 민머리라고요. 원래 민머리 며느리한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줄여가지고 민며느리제라고 한 거예요. 자, 남자 집으로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하고 혼인하는 제도. 여자아이를 남자 집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 지참금 주고 데려오는 일종의 매매혼입니다. 요거 옥저. 자, 사위하고 관련된 서옥제는 누구라고요? 고구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옥저의 요 가족 공동묘 골장제. 요것도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요거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한테 매장이 시신을 완전히 땅을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매장 아닙니까? 근데 가매장은 깊게 묻지를 않아요. 깊게 묻지를 않고 땅에 약간만 묻는 거야. 어느 정도로 묻냐면 시신을 그냥 방치를 해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온갖 가스와 안 좋은 뭐 병균들이 나와서 사람한테 병을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매장 얇게 이렇게 묻어둔 다음에 일단 다 썩고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다 썩으면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목각에 가족들의 뼈를 다 모아놔. 그래서 가족 공동. 왜 가족 공동이야? 가족들의 뼈를 다 한꺼번에 모으니까. 그래서 가족 공동묘 제도 또는 골장제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에? 그렇죠. 그 옥저에 있었어요. 옥저. 요거. 그 다음에 옥저가 아까 그 군장국가 형태로 머물렀다 그랬죠. 그럼 그 부장들의 군장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읍군 삼노라고 불렀어요. 읍군 삼노. 요거는 동해도 읍군 삼노라고 불렀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사자 조이 선인은 어디라고요? 사자 조이 선인은 고구려였죠. 요거 이제 슬슬 요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거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요거 읍금산로, 동해, 옥저. 오케이. 따라서 옥저는 딱 3개 보면 되겠네요. 뭐 보면 됩니까? 옥저,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 골장제, 그 다음에 읍군 삼로. 자, 그 다음에 동해. 자, 동해 보겠습니다.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고구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군장 국가에 머물렀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책화입니다. 왕별. 왜냐면 초기 국가에 기출 지문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책화예요. 그래서 이 책화라는 단어를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험에서 책화라는 단어를 그냥 노골적으로 주면 수험생들이 이게 동해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아예 이 문장으로 줍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도 알아야 돼.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강마다, 자, 밑줄, 각각 구분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밑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음락을, 자, 밑줄, 침범하면 노비소 또는 말로 변상했대. 그러니까 이 책화라는 건 뭡니까?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각각 구분이 경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는데 요걸 침범하면 뭔가로 변상을 했다는 게 여기 바로 책화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해는 나왔다 하면 책화. 그리고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입니다.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무천인데 우리가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네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요 세 개만 정리가 되면 사마는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나중에 암기 코드를 따서 쉽게 외워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뒤에. 자, 그래서 요 무천도 별표. 이 무천도 요게 동해라는 걸 알아야 돼. 책화 무천. 오케이. 그 다음에 읍궁 옥조와 유사하게 읍군 삼노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어요.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가끔 등장하는데 특산물 별표.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당궁 과하마 반어피. 요게 동해의 특산물이구나. 잘 나옵니다. 당궁은 짧은 활이고 과하마는 말이에요. 되게 좀 작은 말. 그 다음에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인데 요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그냥 당궁, 과하마, 반어피는 한 세트로 그냥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요게 동해 거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조계혼, 시족사의 전통이 남아서 다른 시족과 혼인했다는데 6번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해 하면은 뭘 기억해야 돼? 책화, 무천, 당궁, 과하마, 반어피, 요 특산물 요 세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동해는 다 맞습니다. 자, 13페이지 사만입니다. 사만은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 개, 숫자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부족, 군장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만이 여러 군장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군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지읍차라고 불렀습니다. 신지읍차. 사실은 신지읍차 부레라고 불렀는데 부레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아무튼 밑줄 군장국가를 신지읍차 부레 등이 지배하였다. 얘네들이 그 군장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사만은 재정분리사회였어. 재정분리 별표. 우리 시험에 재정일치라 그러면 단군, 왕검, 고조선입니다. 근데 재정분리라 그러면 사만이에요. 사만. 그래서 이 재정분리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천군과 소도인데 얘네를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밑줄 정치 지도자 외에 제사장, 제사 지내는 그 종교 지도자죠. 제사장을 청군 동그라미, 청군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밑줄 신성지역으로 소도 동그라미, 소도가 있어 죄인이라도 소도로 도망을 치면 잡아가지 못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소도가 뭐예요? 여기 신성지역인데 죄인이 도망가더라도 잡지를 못했답니다. 요거.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사만이 어디에 있냐면 사만이 우리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네, 9페이지에 보시면 지도 나오죠. 자, 사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반도의 남부 쪽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가 엄청 잘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제천 행사를 2번이나 해요. 2번. 5월 달에 씨 뿌릴 때 한 번, 그 다음에 수확할 때 10월 달에 한 번, 2번 합니다. 그래서 밑줄 제천 행사로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가 있었다. 얘네들은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시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5월, 10월, 5월에 수린날, 10월엔 계절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 변한 있죠? 변한이 철을 수출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 밑줄. 변한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랑, 외 등에 수출하였다. 계속 나옵니다. 이 문장이 시험에서. 그래서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 철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사만을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게, 자,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신지읍차, 이 군장들의 이름. 그 다음에 재정분리사회였는데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천군, 소도, 그죠? 그 다음에 2번의 제천행사, 5월달, 10월달, 이렇게 수린날, 계절제, 그리고 철을 수출하였더라. 그리고 철을 화폐로도 사용했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각 나라들을 다 살펴봤는데, 여지껏 제가 수업을 쫙 한 게 뭐 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요 하단부에 우리 처음에 포인트에서 이 표 있죠. 여지껏 그냥 이거 다 강의한 거예요. 강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렇죠. 강의 내용이 이 내용은 부여에 해당되고 이 내용은 고구려입니다. 이 내용은 옥저입니다. 다 이런 수업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여기 있는 내용이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단부에 제가 무지하게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뭐 군장 이름들 다 나왔죠. 그래서 나라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기 정리해서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포인트 마지막으로.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포인트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거는 요 위에 두 줄이 제일 높아요. 나머지도 잘 나오지만 특히 요 두 줄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요. 여기 보시면 제천 행사가 부여, 동맹,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있죠. 사만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나머지를 외우고 얘네들은 나머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무지하게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들 그 동무야 놀자 해서 이게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동무. 그 다음에 그 소라고 비슷하게 생기고 고동이라고 있어요. 소라하고 비슷해서 이거 까먹어야 돼. 이게 막 이렇게 저기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까먹는데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동무들, 친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동무들이 고동을 까먹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까먹고 있었대요. 근데 어영부영 까먹는 게 아니라 우린 외우기 위한 거니까 부영부영 까먹었대. 어떻게 해요? 동무들이 고동을 부영부영 까먹고 있었다. 동무들이 고동을 부영부영 까먹었대요. 이거 앞글자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동무, 고동, 부영에서 앞글자가 나라 이름이고 뒤에 딴 게 제천 행사 이름입니다. 따라서 동무, 동해는 무천, 그 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부여는 영고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그렇게 헷갈릴 게 아닌데 왜 헷갈리냐면 나라 이름이 동해인데 하필 고구려의 제천 행사 이름이 동맹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섣불리 다른 방식으로 동자를 어떻게 집어넣다 보면 동맹이 동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무가 고동을 부영부영 까먹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세요. 이러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제천 행사만 딱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요 밑에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 일책 12법, 형사취수제 재가회의는 사실 이 세 개의 제도가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다뤄지냐면 일책 12법하고 형사취수제는 별 얘기 없으면 그냥 다 부여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 다음에 재가회의 나오면 이거는 그냥 고구려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완벽하게 이 표에 있는 거 있죠? 이것들이 사만에 속하고 이것들이 동해에, 이것들이 옥저에, 뭐 고구려에, 부여에 속한다.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지금 바로 기출문제 풀면 무조건 다 맞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 가자고요.